이야, 많이 올랐네. 서진이 돈 많이 벌었겠다. 서진아, 옛날에 아빠가 엔비디아 사라고 그랬는데 잘 가지고 있지? 엔비디아 안 샀어. 테슬라 샀어. 아이고, 망했다. 진짜 AI로 투자할 만한 기업 10개를 제가 기업 설명을 10개요? 해드릴게요. 야, 교수님이 10개를 꼽아주신다면 이거 반드시 저는 오늘 일기장에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희 AI는 내 친구에서 2021년 2월 달에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AI 주식 10가지를 추천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왜 이거를 업데이트를 안 해주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새해가 돼서 이것을 상기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2025년 추천 주식 10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AI 주식 포트폴리오는 요새 많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들이 ETF로 사실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찾아봤더니 공교롭게도 2021년에 AI는 내 친구에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만큼 실적이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샀어야 되는데 그때 투자를 못해서 저도 후회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잘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방송을 했는데 현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네트워크가 자꾸 끊기는 바람에 들어오셨던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에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의 실적인데요. 여기 영상을 만들었던 21년 기준으로는 한 600% 정도, 그러니까 수익이 한 500% 난 셈이죠.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샀다고 할 때 결과가 되겠습니다. 4년 동안에 500%의 실적을 올린 AI 주식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강조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엔비디아의 주식이었는데, 예상한 것처럼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8배, 770%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 당시에 한 주에 13불, 14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죠. 우리가 그때 선택했던 구글, 아마존, IBM,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런 주식들이 전부 다 거의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의 성장세를 보였고, 아마존만 30%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떨어진 것도 좀 있는데 공교롭게 또 그것들이 한국이나 중국의 주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HBM이라는 메모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려운 상태에 있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이 AI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반도체에도 막심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파운드리를 공급한 TSMC도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두 회사는 그때 제가 바이두와 텐센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이두와 텐센트는 사실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과 중국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들을 미국의 기업들이 별로 사지를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의 주식들이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은 상당히 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이것을 평균하면 500% 정도의 수익을 보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2025년에는 무엇이 가장 유망한 주식일까요? 추천 리스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역시 지금도 가장 안정되고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되는 주식입니다. 21년에도 엔비디아를 가장 유망한 주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지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엔비디아는 쿠다라고 하는 그 위에 모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CES에서는 로보틱스나 카에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발표를 했죠. 이 분야는 한번 고정되면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칩들도 보통 한번 채택이 되면은 10년 혹은 20년씩 계속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은 지금의 실적을 볼 때 과히 높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특히 학습을 위한 칩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이 마땅치가 않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올라가는 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위에 뭐 텐서플로나 파이토치나 이런 개발 소프트웨어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옛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PC에서 차지하던 위치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기본 칩을,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CPU와 윈도우즈가 되겠죠. 그런 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뭐 독보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CES에서 로보틱스와 자동차를 위한 플랫폼을 발표를 했죠. 이제 로봇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도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스택도 엔비디아 것으로 출발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로보틱스 회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죠. 또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총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얼마를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얼마에 파느냐, 그 차이를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3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팔면 그로스 마진이 70%가 되는데, 그런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 회사들이 50%가 되면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은 20%, 30%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무려 70%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위치가 독보적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CEO가 매우 훌륭합니다. 전센 황은 이제 AI계의 대스타입니다. 그렇죠? 셀레브리티죠. 최근에 칩 스케줄이 생각보다 딜레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가격이 좀 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경쟁자들이 감히 학습용 칩은 넘보지 못하고 학습은 엔비디아 칩에서 하시고 서비스할 때 저희 칩을 쓰세요 라고 해서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니트라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한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가 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한 군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CES에서 발표된 것 중에 옆에서 보시는 미니 슈퍼컴퓨터를 발표했죠. 꽤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모델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스몰 랭귀지 모델은 이런 본인이 집에서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만 맥 미니 정도의 사이즈의 CPU에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컴퓨터를 개인용 슈퍼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볼 때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AI 산업에서 아주 중추적인 위치를 계속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추천할 집은 TSMC입니다. 아마 성장률은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만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고 공정의 우수성 자체가 거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하는 삼성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AI 칩 마켓에서 생산 공정 제공을 하는 매니팩처링을 하는 회사로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도 빨리빨리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오픈 AI도 자기네가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런 회사들의 모두 생산 공정을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이 자꾸 위협을 하는데 어떡하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TSMC를 대만을 지키는 산신령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이 TSMC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아주 튼튼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을 지키는 신이니만큼 그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그동안 좀 AI에서 지지부진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년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은 B2C 마켓에서 절대적인 강자죠. 본인이 쓰는 PC나 휴대폰이나 혹은 태블릿 같은 데서 AI를 돌릴 수 있는 NPU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엣지 하드웨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개인용 기기에서 필요한 AI 엔진을 쓰다가 필요하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본격적인 AI를 불러서 쓰기도 하는 현명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이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가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용을 만들든 모바일용을 만들든 서버용을 만들든 거의 똑같이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큼 비슷해도 애플을 더 선호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애플이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AI 시장에서 잠재력을 곧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올해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이것도 21년 리스트에 들어있던 것이죠. 구글은 기본적인 기초 연구에서 아주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모든 인공지능에서 요즘 쓰이고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압도적으로 구글 거를 많이 씁니다. 텐서플로우라는 기본 소프트웨어가 바로 구글 것이죠. 그리고 구글은 자기 자신들의 AI 칩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퀀텀 컴퓨팅, 아직은 인공지능에서 쓰이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퀀텀 컴퓨팅에서도 앞서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퀀텀 AI가 나온다면 구글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주로 검색 광고에 의존을 했는데 AI가 알아서 다 똑똑한 내용만 골라가지고 알려주게 되면은 검색 광고 시장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더 발전하면은 구글이 여태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던 검색 시장에서 광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가지고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 AI 때문에 비즈니스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메타입니다. 메타는 구글과 쌍벽을 이루는 기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파이토치라고 하는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라마라고 해서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AI 모델을 만들 때 처음부터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회사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분화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역량과 AI가 기존의 메타의 서비스와 아주 잘 보완이 됩니다. 메타는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시장에서 강력하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들 사이에 SNS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생기면 오히려 그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회사라서 앞으로 상당히 소비자 시장에서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컨슈머용의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고 또 개발 도구로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요새 한창 뜨고 있는 에이전트 테크놀로지, 멀티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공지능이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기존의 빅테크 중에 AI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B2C와 B2B에 모두 많은 커스터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주주인데 요새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서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또 애플에 공급을 하고 이런 좀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마켓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리스트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회사는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요새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동안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칩을 잘 만드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GPU와 다른 GPU, 또 GPU와 메모리 이런 것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빠르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가 많은 빅테크들이 칩을 맡기고 있죠. 애플이라든가 오픈 AI, HP 같은 회사들이 커스텀 에이직을 여기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팔런티어 테크놀로지. 여기는 주로 디펜스에, 그러니까 국방에 쓰이는 AI의 기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만드는 여러 가지 무기들, 특히 자율 장갑차라든가 스스로 혼자서 싸우는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B2B 상용 마켓에도 진출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히 민간 시장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죠. 국방을 위해서 잘 만든 AI를 이제 기업들을 위해서 또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선호되는 주식입니다. 다음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K 하이닉스 한국 회사죠. 이 회사는 AI 칩에 꼭 필요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메모리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칩에는 전부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죠. 삼성이 이것에 투자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요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 기술 수준이나 또 공정 준비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기술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거 자동차 회사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차별화되고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바로 자동차가 인공지능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데이터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스택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 AI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XAI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이 있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요새 공간을 이해하는 AI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존의 리스트에 있었다가 빠진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탈락시키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회사인데, 클라우드에서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AI 솔루션들 계속 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빼기는 좀 아까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것도 리스트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은 주식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고 클라우드에서 AI가 추가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늘어날 수 있는 확장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비중이 작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리스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 다음 IBM입니다. IBM도 왓슨이라고 하는 아주 초창기부터 AI를 열심히 연구했던 회사인데, 최근 트렌드에 맞는 딥러닝 분야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AI 전문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 성장 속도가 느리고 주식에서도 그런 면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HBM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은 잠정적으로 추천 주식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와 텐센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한 견제가,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주식으로서는 다소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21년 이후에 오히려 총액이 감소하는 그런 주식이었죠. 그러면 리스트에는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주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나오는 B2B, 그러니까 기업들이 당장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을 SaaS 형태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회사의 AI를 사용함으로써, 물론 이 비슷한 것에 세일스포스 같은 회사도 있죠.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화할 수 있는 AI 트랜스포메이션, AI로 기업을 혁신하는데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C3.ai는 주로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그런 테크놀로지 자체가 요새 LLM이라든가 멀티모달 모델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조금 부진을 겪고 있으나 또 역시 아주 AI 시대에 좋은 솔루션들을 앞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ASML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사지 않고는 TSMC든 삼성이든 AI 칩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SML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AI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넣으면 좋으실 만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멀티미디어에 관한 뭐 포토샵이라든가 동영상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만드는 아도브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도 요새 AI를 이용해서 기존의 솔루션들을 아주 잘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으로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회사라고 봅니다. 중국 회사 중에서는 지금 중국의 최신 AI 칩을 파는 무역이 미국이 금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의 반도체 회사들의 실력이 반대급부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화웨이가 되겠죠. 화웨이는 이제 모바일 폰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은 AI 칩에 있어서도 중국 회사들 중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AI 주식 10개를 알아보고 그 외에도 리스트에 있다가 빠진 회사들 또 아깝게 못 들어간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 꼭 AI 칩만 사야 되냐? 다른 분야에도 많은 좋은 기술 칩들이 있고 뭐 블록체인도 있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대세로 앞으로 한 10년간은 계속 상승할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AI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죠. 반도체라든가 기반 소프트웨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신다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AI는 내 친구